안녕하세요. TA 이경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itHub 데스크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itHub 데스크탑을 스텝 1과 스텝 2로 나뉘어서 스텝 1에서는 GitHub 리파지토리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스텝 2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수업에 쓰이는 GitHub 데스크탑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itHub 데스크탑 설치입니다. GitHub는 버전 관리를 위한 코딩 호스팅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또는 정보에 대한 여러 버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코드나 아니면 프로젝트들을 관리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되고 실제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GitHub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GitHub를 자신의 개인 PC 데스크탑에서 쉽고 빠르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료 툴입니다. 그래서 GitHub 데스크탑을 통해서 GitHub를 이용한 작업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https라고 되어 있는 이 URL로 해당 URL로 접속해서 자신의 PC에 맞는 GitHub 데스크탑을 설치해 줍니다. 맥 OS를 쓰시는 분은 아래에 이 버튼을 클릭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윈도우스를 사용하시는 분은 위에 이 버튼을 누르셔서 자신의 PC에 맞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GitHub 데스크탑을 성공적으로 설치 완료해서 실행하면은 다음과 같은 시작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itHub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GitHub 계정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GitHub 계정이 만약에 없으시다면 여기에 Create Your 이 Free Account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Sign In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GitHub 리파지토리 생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파지토리는 하나의 프로젝트 및 코딩이 진행되는 데이터 저장소와 같습니다. 리파지토리는 보통 폴더, 파일, 사진, 영상, 스프레드시트, 데이터 세트 등과 같이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하나의 저장소로서 보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GitHub에서 리파지토리 생성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GitHub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이 버튼을 클릭 후에 New 리파지토리를 선택해 줍니다. 혹은 상단 리파지토리 탭을 선택 후에 New 버튼을 클릭해도 가능합니다. 방법은 다양하니 여러분께서 편한 방법을 택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너의 이름은 자신의 GitHub 계정의 이름으로 자동으로 설정되며 리파지토리 네임은 이제 모이넬 같은 경우에는 조이 AI의 뒤에 X를 붙이셔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구조 수업에서는 리파지토리의 이름은 DSPy이며 DSPyX로 여러분의 리파지토리 네임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저빌리티는 이제 프라이빗으로 지정하면은 자기의 그 리파지토리를 다른 사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일단 프라이빗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프로젝트나 그리고 자신만의 코드를 올릴 때 다른 전 세계 사용자들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할 때에는 퍼블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add a readme 파일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면은 리파지토리의 생성과 동시에 리드미 파일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리드미 파일은 보통 해당 리파지토리의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그런 용도로 그런 간략하게 이 리파지토리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는 용도로 쓰입니다. 네, 그리고 .git ignore 이라는 파일에는 git이 자동적으로 해당 리파지토리에 추가 또는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을 파일들을 기록해 줍니다. 사용자가 리파지토리에 추가 또는 업데이트를 원하지 않는 유형의 파일들을 .git ignore 파일에 기록해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되었다면 Create 리파지토리 버튼을 클릭하셔서 자신이 설정한 옵션에 맞게 리파지토리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처음에 띄게 되는데
여러분이 위의 조건들을 다 체크하셨다면은 아래와 같은 이제 그림이 될 것이고, 여기서는 모의날 수업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조이 AI에 X를 붙인 리파지토리 네임을 했지만,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구조 수업을 듣는 학우님들은 여기에 DS파이에 뒤에 X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완료가 되었으면은 여기에 보이는 초록색 버튼을 누르셔서 리파지토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리파지토리 생성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면 리파지토리의 첫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GitHub의 리파지토리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클라우드, 즉 github.com에서 사용자의 GitHub 계정에 사용된 이름과 생성한 리파지토리 이름이 생성되었음을 여러분이 확인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그 URL로 가시면은 자신의 리파지토리로 바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해당 리파지토리의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해당 리파지토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리파지토리 안에 다른 폴더로 이동할 때마다 여기 보이는 이 슬래시가 추가되면서 해당 폴더의 패스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파지토리에 존재하는 폴더와 파일 목록을 나타냅니다. 현재는 저희가 아까 위에서 리드미 파일만 추가했기 때문에 현재는 리드미 파일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리드미 우측에 연필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연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리드미 파일을 이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리드미 파일은 마크다운 유형의 파일로서 사용 방법이 다른 일반 텍스트와는 다릅니다. 해당 URL로 접속하셔서 마크다운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사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곳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수정을 완료하셨다면 하단의 Commit Changes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된 내용을 데이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GitHub 리파지토리를 클론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자신이 생성한 리파지토리를 자신의 PC, 즉 자기의 로컬 컴퓨터에 복제하여 저장하는 기능은 GitHub에서 제공하는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GitHub에서 복제를 원하는 리파지토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복제를 원하는 리파지토리로 이동을 했다면 우측에 이제 여기 코드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코드를 버튼을 눌러준 후에 Open with GitHub Desktop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zip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나오는데 다운로드 zip 버튼을 통해서 zip 파일로 다운받아도 괜찮습니다만 GitHub 데스크탑 툴을 이용해서 다운받으면 훨씬 더 업데이트하기도 간편하고 쉬워지니까 권장드리는 방법은 Open with GitHub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GitHub 데스크탑 설치를 해줘야 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GitHub을 열어주시고 이 버튼을 눌러서 GitHub 데스크탑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창이 뜨면은 이제 여 위에 보이시는 여 부분은 이제 내가 클론을 할 그 리파지토리의 주소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는 내 로컬 컴퓨터, 내 노트북이나 뭐 내 데스크탑 컴퓨터에 저장하려고 하는 그 주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C 드라이브 그리고 그 뒤에 GitHub이라는 그 폴더를 새로 없으신 분들은 새로 만들어 주셔서 여기서 유지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이 AIX라고 이렇게 로컬 패스를 지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클론을 하게 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컬 패스에 C, GitHub, 그리고 조이 AIX, 모의날 수업에서는 조이 AIX고 그리고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구조에서는 여기를 ds 파이 x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론을 누르시면은 본인의 그 로컬 패스로 이제 저장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GitHub 리파지토리 커밋인데요.
커밋이란 GitHub의 유용한 기능 중 하나로서 자신이 개인 PC에서 작업한 파일을 이제 GitHub 리파지토리에 업로드하는 기능을 뜻합니다. 그래서 설치한 GitHub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커밋을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GitHub 리파지토리의 커밋 방법은 아래와 같은데요. 먼저 조이의 AIX 폴더로 이동해서 아까는 리드미 파일 하나만 있었는데 거기에 텍스트 txt 파일을 하나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GitHub 데스크탑을 실행시켜 주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changes를 보시면은 옆에 숫자 1이 생겼으면서 그 생성한 이 테스트 txt 파일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현재는 파일 안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아서 이게 0kb 그리고 the file is empty라고 나오겠지만 내용이 들어있으면 내용을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changes에 1 버튼이 있어서 그 change된 파일 test.txt 파일 하나를 보여주고 거기를 체크하시고 이 부분에 이제 간략하게 업데이트할 내용 그 타이틀을 여러분께서 적어주시고 그리고 뭐 test.txt를 만들었다. 그래서 create test.txt 뭐 이런 식으로 만드신다 한 다음에 commit to main을 누르시고 네, 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테스트 파일 업데이트라고 했고요. commit to main을 누르시고 그러면은 이제 업로드가 되고요. 이것만 눌렀다고 끝이 아니라 여기 보이는 push origin 이 버튼 혹은 여기 보이는 push origin 이 파란색 버튼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를 선택하셔서 누르시면은 자신의 GitHub 리파지토리에 이제 새로 업데이트된 파일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는 이제 리드미 파일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 test.txt 파일이 추가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어, 수업에서 여기서 모의날 수업을 예로 들었는데 데이터 구조,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구조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니까 설명 들으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GitHub 데스크탑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의날 수업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은 GitHub의 조이 AI 리파지토리에 제공됩니다. 제공된 수업 자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 PC에 조이 AI 리파지토리를 복제한 후에 필요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줘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구조의 GitHub은 DSPy라는 리파지토리에 제공되고 방법은 모의날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GitHub 스텝 1에서 설명했던 리파지토리 복제 방법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의날 수업의 경우에는 리파지토리인 조이 AI 이 해당 URL로 접속하시고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구조의 경우에는 해당 URL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파지토리 우측에 초록색 코드 버튼을 이제 눌러주시고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오픈 with GitHub 데스크탑 버튼을 누른 후에 본인이 원하는 로컬 패스를 다음과 같이 하여 클론을 해주는데요. 먼저 그 로컬 패스를 반드시 C 드라이브에 GitHub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진행해 주세요. 그래서 로컬 패스를 모이날의 경우에는 C, GitHub, 그리고 조이 AI 이렇게 해주시고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구조의 경우에는 C, GitHub, DSPy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네모난 박스는 이제 그 GitHub을 가지고 올 리파지토리의 주소를 의미하는 거고요. 밑에 보이는 로컬 패스는 이제 그 GitHub의 리파지토리를 내 어디 로컬 패스에 저장할 것인가인데 여기서는 이제 통일해서 C, GitHub, 그 다음에 모이날 경우에는 조이 AI, 그리고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구조에서는 DSPy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론을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클론을 다 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네, 이렇게 창이 뜨면은 잘 성공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리파지토리를 저장한 로컬 패스인 C, GitHub 여기서는 조이 AI로 이동해보면 복제가 성공적으로 실행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의날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이 AI 리파지토리 또는 DS파이에 새로운 수업 자료들이 업데이트 된다면 자동적으로 복제된 개인 PC의 폴더에 다운로드 받아지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업데이트된 수업 자료들을 복제된 자신의 개인 PC 폴더에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아까 GitHub 데스크탑을 설치한 그 GitHub 데스크탑을 실행시키시고 리파지토리를 선택한 후에 풀을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가 수시로 진행될 때마다 이제 자신의 로컬 패스에 수동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시고 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네모난 박스에 풀 오리진에서 여기는 지금 현재 167개의 업데이트 해야 할 파일들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제 자기의 로컬 패스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런데 간혹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오류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GitHub 조이 AI X라는 그런 폴더를 만들어줬는데 이 폴더는 모의날 수업을 위한 학우님들의 개인 저장소입니다. 교수님의 저장소가 아니라 리파지토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 저장소이기 때문에 해당 폴더에서 모든 작업, 코딩, 과제 이런 등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의날 수업의 리파지토리인 조이 AI의 폴더의 수업 자료들을 자신의 작업 폴더인 조이 AIX에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이제 아까 말했던 조이 AI는 이제 교수님의 그 리파지토리인데 여기에 있는 거를 이제 카피하셔가지고 이제 조이 AIX에 가지고 오셔서 이곳에서 수정, 변경 맘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제 조이 AI에서는 수정, 변경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했다가 이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DSPyX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조이 AI는 이제 설명드렸듯이 그 모의날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의 저장소이고요. 수업 자료가 업데이트 된다면 여러분이 개인 PC에서 풀을 진행해서 이제 그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주의해야 할 점이 조이 AI의 폴더 안에 파일들은 수정할 수 있으나 푸시하여서 GitHub에 업데이트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점이 이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조이 AI의 권한은 교수님의 그 권한이 있고 교수님의 저장소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로컬 패스로 가지고 와서 수정은 맘대로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다시 GitHub에 푸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오류가 발생하여 전체 폴더를 삭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매우 조심하셔서 이제 조이 AI가 아닌 조이 AI X에 복사하셔서 이곳에서 이제 수정 및 그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DS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이 AI 폴더를 업데이트 할 때마다 오류가 발생하면 아래 두 가지 방법들 중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인 그 조이 AI 폴더를 완전히 삭제하고 다시 클론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해당 이 파워쉘 혹은 터미널을 연 후에 조이 AI 폴더로 이동해서 git 명령어를 실행하여서 강제로 업데이트된 파일을 다운 또는 복구해 줄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A번과 이제 B번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오류가 발생했을 때 하시면 되는데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인 1번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여러분은 이제 자신만의 조이 AIX나 DSPyX에 이제 교수님의 그 리파지토리에 있는 내용들을 복사하셔서 이곳에서 수정하시고 작업하신다면은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이 AI랑 DSPy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네,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번 학기 내내 사용할 주피터 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주피터 랩은 주피터 노트북과 같이 이제 코드 개발 및 데이터를 위한 웹 기반의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여러분이 코딩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주피터 랩을 사용하게 될 건데, 주피터 랩은 여러분이 아나콘다를 설치를 성공적으로 하셨다는 가정하에 이제 콘다 환경에서 콘다 인스톨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통해서 주피터 랩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나콘다를 설치하셨으면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여시고 이제 해당 콘다 인스톨 -c 콘다 주피터 랩을 치셔서 다운로드 받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PIP 환경이신 분들은 환경에서 하고 싶으신 분은 이제 cmd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주시고 pip install 주피터 랩을 하셔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실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itHub에 이제 여러분 DS 파일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DS 파일에 이제 주피터라는 그 폴더가 있는데 이곳에 이제 아이파이 노트북 파일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확장자는 아이파이 MB라고 해서 이제 노트북 파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접속하기에 윈도우 파워쉘 윈도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그 해당 폴더를 이동하신 후에 파일을 클릭하시고 윈도우 파워쉘을 열어주시면 되는데 열어주신 다음에 주피터 랩을 이제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피터 랩을 주시면 네, 해당 그 위치에서 주피터 랩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네, 이렇게 뜨죠. 그래서 언타이틀 해가지고 아까 노트북 파일이 있었는데 그게 있고 이제 새롭게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이쪽에서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코딩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프린트 실행하는 방법은 컨트롤 엔터 혹은 컨트롤 엔터를 실행하면 그 해당 쉘을 실행하는 거고 쉬프트 엔터를 누르면은 해당 쉘을 실행하고 아래로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고 알트 엔터를 누르시면은 해당 쉘을 실행하고 아래로 이렇게 넘어가는 네, 그러한 명령어들이 있습니다.